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가족들과의 즐거운 캠핑! 근데 막상 텐트 치다 보면 진땀 나고 힘드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럴 때 드는 생각이 그냥 캠핑카 하나 사면 좀 편할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카는 일반 자동차랑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캠핑카 구매 요령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캠핑카를 구입하시기 전에 캠핑카 규격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흔히 캠핑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포터나 봉고 같은 차에 이렇게 하우스 얹어진 거, 그런 게 생각이 먼저 나실 텐데요. 일반 자동차들을 E 세그먼트, C 세그먼트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캠핑카도 크게 세 가지 세그먼트로 나뉩니다. 참고로 자체 동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카라반이나 텐트 트레일러 같은 거는 이 캠핑카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A클래스, 일명 모터홈이라고 불리는 캠핑카는 버스나 아니면 대형 트럭을 기반으로 제작된 캠핑카입니다. 일단 베이스 자체가 워낙 크니까 공간이 광활하고 넓은 만큼 많은 기능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데요. 해외에서는 이 모터홈을 진짜 집처럼 쓰면서 안에 미니카도 넣어놓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럭셔리하지만 비싸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모터홈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차가 정말 큰 만큼 주차가 많이 힘든 세그먼트입니다. 두 번째로 B클래스입니다. 세미 캠핑카, 캠핑밴, 요게 현대 솔라티나 아니면 르노 마스터 같은 미니 버스급 정도 되는 세그먼트인데요. 벤츠 스프린터도 여기에 속하고요. 크기는 아까 말했던 모터홈보다는 조금은 작지만 그만큼 주행이나 주차면에서 부담이 덜합니다. 마지막으로 C클래스, 요게 보통 캠핑카 하면은 떠오르는 포터나 봉고 기반으로 제작된 세그먼트인데요. 수입 모델로는 이베코 데일리, 포드 트랜짓 등과 같은 트럭과 덩치가 큰 밴의 셰시에다가 FRP로 하우스를 얹어서 만든 급입니다. 이것도 공간 면에서는 아까 말했던 B클래스보다는 조금은 아쉽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국내외 제작 업체들이 가장 많은 세그먼트입니다. 그만큼 가구의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화장실, 캠핑 기능 등의 커스터마이징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캠핑카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제 기본적으로 7가지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짝이 잘 달려있나, 물 잘 나오나, 이런 게 다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AS 센터의 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를 놓치고 계시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집이랑 가까워야지 좋아요. 어디 캠핑카 업체가 잘한다, 그래서 몇 시간 되는 거리 업체 가서 사놓고 보니까 서울 사시는 분이 부산 가서 사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캠핑카는 은근 손볼 일이 잦습니다. 특히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구입한 업체에 가보실 일이 꽤 많으실 건데요. 그럴 때마다 장거리를 가야 되고 한두 번쯤이야 괜찮을 것 같지만 일주일 사이에 두세 번 넘어가고 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S 센터가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업체의 캠핑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승을 해보세요. 보통 캠핑카는 순정 브레이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우스에 가구에 이것저것 올리다 보면은 차가 상상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행을 했을 때 이 브레이크 용량이 딸려서 차가 밀리게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 차박 다녔을 때를 생각해보면 차가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쭉쭉 밀려서 캠핑카는 운전하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혹시 캠핑카 회사에 시승차가 없다면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동승을 부탁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시승을 먼저 해보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배전반 체크입니다. 일반 승용차도 전기 개통은 복잡하고 문제가 한번 생기면은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 캠핑카는 기본적인 전기 장치에 플러스로 가족용 전기를 쓸 수 있게끔 제작하다 보니까 상상외로 수많은 배선이 추가가 됩니다. 이 공대 다니는 친구한테 약간 배웠는데요. 구조는 단순하게, 구조가 복잡하면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배전반 처리가 깔끔하게 된 캠핑카로 보셔야 좋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직접 만지면은 안 됩니다. 전기는 전문가가 만져야 된다는 거 모두들 아시죠? 아무튼 캠핑카 업체 중에선 이런 배전반 구성을 구매자가 어느 정도는 조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짜두거나 그런 곳이 있는데요. 구매할 때 이거를 꼭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교육을 요청하시면은 캠핑 도중에 불편함을 겪는 일은 줄어드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싱크대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배관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이게 제작 업체에서 제작 공정이 끝나면 테스트해서 내보내긴 하는데 은근하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곳은 노후화도 빨라요. 캠핑카에서 물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이 가구들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 누수가 생기면 이 실내 가구들이 썩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진짜 완전 대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나무 썩는 게 하루아침에 진행이 되는 건 아니니까 간간히 봐주셔야 됩니다.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가구 주변에 바이오 실리콘 이런 거 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제조사 AS 배면을 넘어설 수도 있으니까 시공 전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시동 히터입니다. 캠핑카의 수많은 옵션 중에서 온수와 난방을 위한 무시동 히터는 거의 이젠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이것도 은근하게 위험합니다. 일단 무시동 히터를 켰을 때 실내에 매연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안전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크만큼이나 굉장히 사전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소음과 진동, 요거는 약과예요. 매연은 실내 유입 시에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방법은 무시동 히터를 한 1시간 정도 켜놓고 냄새를 맡아보시면 되는데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동 기구들 체크입니다. 보통 캠핑카들은 조작계가 수동인 게 많습니다. 팝업 텐트 같은 거 그냥 직접 펴서 올리고 거의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수동 조작계의 선택 옵션으로 전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 팝업, 전동 시트, 전동 확장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일일이 다 눌러보셔야 됩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모터에 부드러운 레일을 깔았다고 해도 먼지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이물질 방지 커버링도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애초에 이물질이 좀 많이 닿는 환경에 이런 전동 가구들이 들어가 있다. 이럴 때는 옵션을 변경하시던지 아니면 용도를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동 기구들이 고장 났을 때 수동 대응 여부와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럭키세븐, 일곱 번째입니다. 요번에도 누수 체크인데요. 지금 말씀드릴 누수는 위치가 다릅니다. 캠핑카는 루프에 팝업 텐트 같이 차량의 순정 지붕을 가공해야지만 설치가 가능한 장치들이 달리곤 하는데요. 그럼 이 가공 주변부로 누수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루프에 누수가 있으면 진짜 이게 작업하기가 정말 까다롭고 원인을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캠핑카를 되파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비싼 돈 주고 캠핑카를 샀는데 이 구입 후에 이 천장 누수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수리하고 아니면 금매로 판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무튼 귀찮고 불편하시더라도 처음 캠핑카를 사셨다면 비 올 때 캠핑을 한번 나가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캠핑카 구매 요령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캠핑카를 구입할 때 고민거리와 캠핑 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정리한 알뜰 신캠 베스트 11입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를 추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뭔가 배터리는 든든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기본에 추가해야 될 것만 같잖아요. 일단 기본 배터리 용량이 왠지 좀 적다, 그래서 추가를 고민 중이다 하시면 본인이 캠핑을 어디서 어떻게 캠핑을 할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 캠핑장 위주로 다니실 거면 기본 배터리로도 충분합니다. 돌돌이에 한전 충전하면 돼요. 근데 나는 노지 캠핑으로 2박 3일 이상 갈 거다. 그러면은 이 추가 배터리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수통 바꿀까? 요건 어떻게 보면 구매 요령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청수통의 재질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스테인리스가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간혹 무게 때문에 플라스틱을 쓰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플라스틱은 이 스테인리스에 비해서 가볍긴 하지만 나중에 오래 쓰다 보면은 이 플라스틱의 냄새가 이 물에 뵐 수도 있기 때문에 구입 전에 청수통이 분리가 가능한지, 이 안에 청소는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 달에 한 번 완전 충전은 필수! 요거는 캠핑카 업체에서 구매할 때 꼭 당부하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배터리는 한 번 방전이 되면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캠핑카는 충전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달에 한 번은 날 잡고 완충을 해줘야지 이 비싼 배터리를 오래오래 쓸 수가 있는데요. 캠핑카 제작업체에서 일했던 지인한테 들어보면 방전이 돼서 AS를 요청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충전해두세요. 네 번째로 동파 방지. 겨울에 캠핑을 안 가신다? 그럼 동파 방지를 위해서 청수통과 오수통을 미리 비워두시고요. 각종 배관에 남아있는 물기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간단한데 은근 피해는 큽니다. 다섯 번째로 태양광 충전은 무적이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뭐 전기를 막 그냥 무한대로 써도 되는 줄 알고 이 배터리가 방전돼서 연락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태양광 패널을 추가하면 배터리 운용에 이점이 생기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막 무적은 아닙니다. 태양광은 날씨와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충전량이 달라지고요. 웬만한 캠핑에서의 사용량을 전부 다 감당할 정도는 아니니까 구입 전에 꼭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토 캠핑장 위주로 캠핑을 다니신다면 뭐 요것도 필수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출고 후 설치 가능? 자동차는 일단 출고를 하고 나면 옵션을 추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캠핑카는 출고 후에도 옵션 추가가 가능합니다. 뭐 전부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옵션들이 출고 후에 설치가 가능한데요. 이렇다는 말인즉슨 일단 좀 써보다가 이거 좀 뭔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해놨다가 한 번도 안 쓰면은 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으니까 부족할 때 추가하세요. 일곱 번째, 캠핑카는 집이 아닙니다. 캠핑카를 구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집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진짜 집 대신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진짜 집처럼 뭐 물도 막 콱콱콱 나와야 되고 뭐 전기도 무한대로 써야 되고 아쉽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캠핑카는 캠핑 플러스 카예요. 집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여덟 번째, 배전반. 배터리 부의 방열에 신경 써주세요. 이 부분은 전기와 전력이 집약되는 곳인 만큼 제작 업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요즘 이게 날이 좀 덥잖아요. 이 땡볕에 하루 종일 차를 세워두면 요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전기는 전선을 따라 흐르면서 저항을 받으면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온도가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과 같은 여름처럼 이 온도가 높을 때는 각종 전자장치들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할 때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캠핑카를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로 간단한 정비는 익혀두면 좋습니다. 캠핑카를 사면 출고할 때 캠핑카 업체에서 사용법을 교육을 해주는데요. 이 지인한테 들은 바로는 고객들이 출고된다는 이 설렘 때문에 이 출고 후 사용법 교육은 거의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캠핑카는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간단한 경정비도 업체에 요청하면 배우실 수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유지비 절약과 AS 센터 방문 시간 절약 등 정말 알뜰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 차에 이런 것들이 능숙해진다면 큰 문제가 발생되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열 번째로 태양광 패널 청소.
태양광 패널은 보통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먼지와 이물질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먼지가 많이 껴 있으면 충전이 제대로 안 되고요. 그만큼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 청소 방법은 별거 없고 좀 부드러운 이런 걸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먼지를 털어내주시면 됩니다. 발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면 이 패널을 청소해 주세요. 근데 이 청소를 해주실 때 무게를 실어서 닦으시면 안 됩니다. 패널이 민감해서 조금만 무게를 실어도 깨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평. 캠핑카는 수평이 중요합니다. 캠핑카 실내에 조립되어 있는 가구들은 대부분이 나무이고요. 또 맞춤으로 제작이 됩니다. 수평이 맞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있다 보면 이 가구들이 비틀어져 버리는데요. 이 가구가 비틀어지면 잡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주행할 때 은근 스트레스가 되고요. 결국에는 가구를 교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거는 캠핑을 하던 이 평소 주차를 하건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아웃트리거와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을 꼭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캠핑카 구매 요령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즘 캠핑이 또 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캠핑카를 구매할 때 들뜬 마음에 확인을 제대로 못 하시거나 아니면 놓치고 나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캠핑카를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